아니 그리고 이제 요즘 가장 화두인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검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인선 작업 이런 게 아닐 수가 없는데 요즘 들어가 제가 귀에 거슬리는 말이 하나 있어. 뭡니까?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네. 굉장히 유행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어휘 그대로 따지면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검찰도 수사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요즘 갑자기 어제부터 검찰 해체라는 말이 보수 언론을 도배하기 시작했어요. 검찰이 해체되는 겁니까 이게? 해체이 되는 게 이름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 그 뭐 기소청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수사와 그것도 기소의 사실은 분리. 네. 합의되지 않았어요. 아, 참 입이 간질간질한데 제가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조금만 해주세요. 조금만 해주세요, 좀. 네. 긁어드릴게요. 그렇게 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해체되고 이런 수준까지는 당장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어휘들이 뭐냐? 기본적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이름 네이밍 전략을 통해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개혁을 못하게 하는 효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청이 무슨 뭐 우리 국민들 앞에서 뻥하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해체라는 말처럼. 그렇죠. 그냥 프레임을 그렇게 네. 씌워가지고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좀 나쁜 프레임을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권력을 갖고 있는 쪽이나 네. 지금 그 권력이 휘둘러져 가지고 검찰이 해체될 것으로 생각돼서 걱정하는 분들이나 진지하게 안을 내놓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존경하는 정성호 의원님이 되셔가지고 네. 상당히 좀 다행스럽다. 대표적인 대화론자잖아요. 그렇죠. 온건한 분이고 맞아요. 네. 뭐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힘자랑을 하거나 몸은 근데 엄청 세던데요. 깜짝 바로 놀랐어요. 만나면 큰일 나겠던데 역도부장 보니까. 네. 역도부장 출신이시라고. 저도 몇 번 따로 뵀는데 그렇게 왜소한 줄 알았더니 그렇게 근육질인 거는 그때 저기 정말- 뭐야 대모하러 다닐 때 돌 멀리 던지려고 역도했대요. 아 학생 운동하실 때 네. 멀리 던지려고. 허한 선수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냥 신념과 고집, 이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검찰 저대로 놔둘 수 없잖아요. 윤석열 그렇죠. 정권 때 봤잖아요. 권력의 눈치 어떻게 보고 했는지. 네. 권력을 보호하는 그런 집단으로 변질됐잖아요. 그럼 당연히 개편하고 제도적인 개선해야죠. 그거를 방해하는 듯한 모습 보이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네. 다른 저기 평론가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좋습니다. 싶어요. 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권한의 분산, 기능의 분산을 넘어서는 민주적 국민에 의한 통제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민주적 통제 관점. 그렇죠.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기소만 하게 했다. 그럼에도 기소 독점을 갖고 있으니까 기소를 남발할 수 있어요. 기소를 안 해도 돼요. 이것도 좀 큰 권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민들, 국민들이 참여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국민 기소가 되는 방향에 대해서 강구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수사본부라든가 중수부 뭐 이런 식으로 독립되어 나오잖아요. 수사에 관련해서도 경찰 국가가 돼서 과잉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건 역시 시민에 의한 감시기구 그다음에 네. 심의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즉 이재명 정부가 가는 방향은 권한의 분산을 통해서 검찰이 갖고 있던 것을 경찰에 주고 쪼개서 또 다른 기관에 주고 이런 부분의 접근이 아니라 시민들,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고 국민들 앞에 다 펼쳐진다라는 네. 민주적 통제라는 관점이 포함될 것이다라고 제가 감히 예측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능의 분산을 넘어서서 돈과 사람이라는 실질적이고 행정적인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인사와 재정. 네. 예를 들어 볼게요. 검건 수사권 조정을 해가지고 검찰이 두 가지만 수사를 합니다. 검사 숫자, 그 다음에 수사관 숫자, 재정은 그대로 있어요. 그럼 네 가지 안 하고 두 가지만 한단 말이야. 네. 그런데 두 가지에서 등을 써가지고 선택권을 넓혀놨어요. 맞아. 자기 하고 싶은 것은 인력이 나머지 네 가지 하니까 더 많은 거야. 돈도 더 많은 거야. 마구잡이로 더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야.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력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에 행안부 장관이 중요한 겁니다. 행안부가 정부 조직상에서 인력 배치하잖아요. 네. 그 수사관 인력 빼고 검사 인력 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검찰의 권한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다음 기재부에서 주는 예산 줄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자꾸 명분상에서 해체하자 또 뭐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논란과 싸움을 이벤트로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100번 지나간 말씀 같고. 민주적인 네. 통제는 인사와 제도와 예산으로 해야지. 이 박진영 원장님이 말씀하신 시민의 힘으로 여론의 압박으로 해서는 아니 여론의 압박 말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통제 것 같아요. 방식으로서의 네. 민주적 통제를 얘기하신 시민의 거고. 아까 예. 힘이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아 그게 시민의 심의위원회라든가 뭐 조사심의위원 이런 걸 여러 가지, 두는데 예. 그 추천 방식을 국회라든가 다양한 영역에서 추천할 수 네.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그런 방법들을 말씀하신 검토하고 있는 것 거는 같아요.
감시기구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를 들자면 네. 지금 방통위 개혁의 핵심도 그거 아닙니까?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하는 수준에서 시민단체라든가 언론단체, 협회 이런 다양한 추천의 숫자를 넓혀가지고 집단지성을 발휘하도록 만들자라는 게 기본 방향이잖아요. 비슷한 취지의 흐름을 잡힐 것 같아요. 근데 민주적 통제가 명분이나 말은 옳지만은 힘을 가진 쪽에서 자의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은 권력에 의한 자의적인 통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진영의 논리라든지 여론의 압박에 의해서 전체주의성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게. 그게 이제 문재인 네. 정권 때 검찰 개혁하려고 하다가 이제 못한 이유가 그거 같은데, 근데 이재명 정권은 상당히 좀 체계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세련된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법무부 네. 장관, 행안부 장관 이렇게 임명하시는 거 보고 상당히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그동안 계속 보수 쪽에서도 주장해왔던 것처럼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검찰의 개혁이 사법부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솔직히 기대해 봅니다. 정성호, 윤호중이라는 중진 의원 초강경파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을 앉힌 이유는 결국은 이겁니다. 제가 국민에 의한 통제라고 하는데 국민 누가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국민의 대표 기관이 어디입니까? 국회죠. 국회입니다. 그리고 정성호 내정자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국회가 중심이 되는 개혁을 하겠다. 즉 야당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상태에서 국회가 오케이 하는 수준의 국회를 통한 국민 추천 방식이라든가 국회를 통한 감시 기능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방향이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제도 개혁은 기본적으로 그런 틀거리 안에서 진행이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그 민정수석 인사가 있었고 한 이후에 지금 검찰 고위직 첫 인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눈에 띄는 인선이라고 한다면은 임은정 주요 경제범죄조사단 그 부장 검사를 이번에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파격적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임은정 검사의 발탁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면 이문정 검사가 영화 네. 더킹에 나왔던 그 영화 배우 김소진 씨 그렇죠. 네. 네. 역할 아닙니까? 말씀드리기 그렇네요. 아니 기본적으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부장 검사가 그 검사장이 되는 거는 사실은 중간에 있는 차장 검사 지위가 있기 때문에 한 단계를 점프해서 된 것이고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그 차장에서 검사장으로 가는 문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임은정 검사 인사를 통해서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약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의 구현이 됐다, 실현이 됐다 이 정도로 보시겠지만 상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내부에서 주는 상징은 굉장히 크거든요. 파격적인 네, 수준이에요. 파격적인 인사죠. 윤석열 검사가 중앙지검장 된 그 정도 수준으로 평가를 해봐야 되나요? 그거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래요?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임은정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등 이상의 교체로는 권력 지향이나 관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상징적인 네. 의미가 아니라 이제 단계별로 그래서 단계별로 점프를 한 생각하면 거는 그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임은정 검사장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나와서 윤석열 정권 비판도 많이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도 뭐 감찰하는 등 여러 가지 견제 기능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제가 이분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저도 예전에 뭐 눈여겨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이 과연 어떠한 파장을 불러일으킬까. 이번에 그냥 동부지검장 시킨 것이 향후에 서울중앙지검장 시키고 여성 검찰총장 시키려고 그 코스로? 하는 그 징검다리로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동부지검장 하면서 여러 성과를 내게 되면은 이제 단계별로 최초의 여성 검찰총장 그런 식으로 좀 로드맵을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구 기자님 혹시 서울 동부지검에서 특별히 뭐 수사를 더 많이 하거나 그런 분야가 그런 있나요? 거는 아니고 그런 건 사실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검 단위에서는 제일 작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니 그건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이 가장 큰 수사의 본산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이 지위를 두고 통상적으로 검찰에서는 빅4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검찰청의 반부패 부장 그리고 대검의 공공수사부장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중앙지검장을 꼽는 거는 중앙지검장이 실제적으로 많은 수사들을 지휘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수사, 김건희 수사 다 중앙지검에서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동부지검이라는 데는 재경지검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동부지검이 있고 남부지검이 있고 북부지검이 있고 서부지검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순서상 부르기를 통상적으로 법조에서는 동남북서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부지검이 가장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뭐냐면은 그 강남권을 권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송치 사건도 강남서 사건이 갑니다. 그러니까 송치한 사건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동부지검장이 지니는 그 권위라는 것이 큰 것이고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 게 동부지검부터 바꿨다는 것은 지검장을 바꿨다는 것은 지난번에 동부지검장이 누군지 보면 되는 거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전 보직이 대검에서 반부패 부장을 했단 말입니다. 반부패 부장이라는 것은 전국 검찰청에 있는 부패 사건, 경제 사건을 지휘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특수부를 관장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 다음 임지로 동부지검장이 된 거기 때문에 임은정을 부장검사인 임은정을 동부지검장에 발탁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검찰 사회에 주는 신호로서는 크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임은정 부장검사가 사람들이 오해하기로는 문재인 정부 때 되게 특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맞아요. 오해는 좀 풀어야 될 게 맞아요. 뭐냐면은 임은정 부장검사가 본인 책에도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 계속 가보겠습니다라는 책인데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된 다음에 임은정을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로 불러가지고 쓰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이라는 거는 검사들을 감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용구 법무실장 판사 출신 있잖아요. 이분이 임은정한테 전화를 했는데 조국이 널 원한다. 대신 검사들의 이목이 있으니 세 가지를 그만해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는 SNS 중단. 두 번째로는 경향신문 정동 칼럼 중단. 세 번째로는 네가 지금까지 고소고발했던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철회. 고소고발 철회였는데 임은정이 그런 조건 얘기를 듣고 안 들어서 조국이 장관할 때 안 갔어요. 고집이 있는 분이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분에 대한 이해가 자꾸 이제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때 잘 나가다가 윤석열 정부 때 꼬꾸라진 본으로 아는데 네.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약간 남다른 점은 분명 있는 분이다. 이런 평가 가능한 겁니다. 언론에서 네. 언론에 출연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죠. 네. 매스컴에 다른 많이 얘기를 나왔죠. 많이 인터뷰도 하시더라고요. 나오고. 그래서 그 점은 상당히 검찰이라는 조직에서는 부적응자로 취급받았고 네. 상당히 좀 위험인물로 야 검찰 세계의 주목되지 박진영이네. 않았나. 검찰 아니, 세계 막 법조 기자의 포스가 오늘 느껴졌습니다. 좀 보여줘야 예, 확실히 아니 한 번 더 보여줘? 아니 저쪽에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아니 그런 상황인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임은정에 자꾸 우리 스포트라이트를 보내는데 사실은 같이 승진한 분이 두 분 더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김태훈 신임 남부지검장인데 네. 이분의 이력이 사실은 언론에 잘 안 나왔는데 장난 아닌 분입니다. 이분이 참고로. 네. 이분은 임은정 그 쉽게 해서 신임 검사장처럼 그 점프업을 두 단계 한 분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 마지막 보직이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됐던 대장동 사건을 문재인 정부 때 컨트롤했던 분이에요. 차장 검사로서 이런 분이었는데 정권이 바뀐 다음에 바로 이제 물을 먹고 부산고검, 서울고검을 전전하다가 이번에 신임 검사장으로 보임을 한 건데 이분이 검사 중에서 드문 운동권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아주 유명한 운동권 출신이고 네. 그 누구랑 같이 했냐면은 그 심지어는 이제 91년도에 그 민자당 중앙당사 점거 농성이 있었는데 당시에 들어갔다가 집행유예 선고받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드문 이력을 가진 야. 분이어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발탁이 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있을 정도로 운동권 출신의 드문 검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서울대에서도 강병원 의원이 총학생회장 할 때 이분이 부총학생회장을 했던 야. 이런 이력을 가진 굉장히 신기한 분입니다. 운동권 검사. 이분이 네. 21세기 진보학생연합에서 활동했고 네. 박주민, 이탄희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이 단체에 몸담았다. 그렇죠. 네. 같이 활동했을 수도 있다. 그런 분인 것 같고 네.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검찰과장으로 맞아요. 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실무를 담당했다. 그렇습니다. 좀 악연이 있는 부분이 있네요. 거기다 더해가지고 4차장 검사할 때는 네. 똑같이 이재명만 대선 캠프에 관련된 고발 사건이 있는 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건도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김건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 수사팀이 대선 기간 동안에 수사를 하면서 종결해야 된다 무혐의 의견을 냈을 때 안 된다고 또 이제 의견을 냈던 분이어가지고 윤석열이 일찌감치 이분의 악행을 파악하고 바로 인사로 통해서 보복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의미 있는 인사라고 보는데요. 조금 더 좀 시니컬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생선가게 개혁을 아주 훌륭한 고양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양이가 아닌 다른 과의 동물이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생선을 먹지 않는. 그래서 저는 이번 검찰 인사에서 자 네. 김태훈 잘했다. 임은정 잘했다. 임은정 잘했다라는 거 인정합니다. 아. 인정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 잘못했다. 민정수석 누구 잘못했다.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네. 검찰 내부에 그 평가를 해가지고 누가 그나마 민주당 쪽에 가깝냐로. 저는 이게 아니라고 봐요. 그런 저는 기준과 결국 이 잣대가 사람들은 아니다. 네. 검찰의 업무를 잘하려고 그냥 그렇죠. 시키는 사람이다. 민정수석도 검찰 관리 잘하려고 시키는 사람이다. 네. 그럼 검찰 개혁은 누가 하느냐? 검찰 개혁은 고양이들이 하는 게 아니야. 밖에서. 생선 안 먹는 사람들이 해야 돼. 누가 하느냐? 국회에서 해야 되고 행안부. 이걸 뒷받침하고 하는 것은 네. 정성호 장관과 행안부 윤호중 장관이다. 이렇게 해석하셔야지 저는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냐면 이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그리고 같은 야당이지만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그 윤석열 정부에서 활약했던 검사들을 좋은 자리에 보내가지고 개혁을 한다고 하느냐 이런 뭐 아우성을 보내고 있는 것도 같아요. 서운할 거예요. 네.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 30여 명의 블랙리스트를 좀 대통령실에 보냈다는데 네. 반영이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조국혁신당에 계신 분들 3분 정도가 뭐 이렇게 이번에 인사난 분들한테 약간 좀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니까, 처벌당한 네. 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조금 좀 감정이 섞인 어제 기자회견을 좀 봤는데 음. 저는 그냥 무조건 그렇게 검찰 출신이고 자신들이 당했다라고 해서 배제하는 것도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능력이 있고 또한 개혁에 동참을 한다고 하면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시절에 그 권력을 보호하겠다라는 윤석열을 옹호하는 검찰 수뇌부와 부딪힌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개혁의 명분과 당위성과 자격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 야구 감독을 할 때 축구 감독을 되게 유명한 축구 선수를 야구 감독 시킬 수 없잖아요. 야구협회를 개혁을 할 때 손흥민을 데려다 놓으면 야구협회장을 시키면 인기가 올라가냐 예를 들면 네. 아니, 야구를 개혁할 수가 있겠냐고. 그 부조리를 모를 거 아니에요. 야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하면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도적인 개선 국회랑 네. 법무부 장관이 하면 되는 것이니까. 법사위에서 윤호중, 정성호가 올해 활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분들이 중심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우리가 이게 정상인처럼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왜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동부지검장 이런까지 알아야 돼? 맞아요. 관심을 가져야 뭔지 알았어요. 맞아. 이거 사실 알게 된 거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시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몰라도 그렇게 되는 생각해요.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 그냥 그게 정상이라고 서초동 봐요. 가면 네. 법원 있다 정도만 알고 그렇죠. 있었는데. 법원 있고 네. 뭐 저 검사들은 수사 제대로 맞아요. 뭐 저기 저 기소 제대로 하겠네. 네. 이런 시절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파워 게임에 의해 가지고 야, 그러네. 국가를 막 뒤흔들고 하는 상황으로 이 비정상적 상황이거든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아.